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날짜로 오늘은 일요일이죠. 주말에는 새로운 소식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엄청난 소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들을만한 내용이 없나 찾아본 결과 장투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들으시면은 도움이 될 법한 그런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11,279불이고요. XRP는 40센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으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1.8%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영상은 짧은 클립입니다. 여기 있는 이 남자, 지금 6월달이 지났죠? 6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스위프트 CEO 고길동 씨가 사임하고 새로운 남자가 스위프트사의 CEO로 올라서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 남자입니다. 제비얼 퍼레즈 타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2018년도 8월 달에 이런 말을 짧게 했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했는지 또 잠깐 보도록 하시죠. Is my personal opinion is that I believe that we can achieve a lot by reusing existing infrastructure, by evolving existing infrastructure in the market, and providing a solid foundation, platform for banks to innovate on top. So that's essentially what we at Swift would like to continue to work with the Canadian community and Payments Canada in particular in reusing existing or new assets to make sure that we construct a successful road ahead. With that, thank you and enjoy your lunch. 새로운 스위프트사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의견을 나누자면은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이제 곧 있으면 스위프트 전체의 의견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지금 이미 가진 인프라를 발전시킴으로써 그리고 지금의 인프라를 진화시킴으로써 많은 발전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기본을 기반으로 탄탄한 플랫폼을 만들고 은행들은 그 위에 혁신 및 발전을 거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스위프트의 일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지금에 있는 방식과 새로운 자산을 통해서 발전적인 미래를 건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소중하게 여기는 한편 새로운 자산이라든지 새로운 기술들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 전 CEO보다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남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얼마 전에 스위프트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더욱더 블록체인 쪽에 힘을 싣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죠. 그들이 정말 제대로 리플사와 경쟁을 하고 싶으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XRP를 쓰는 것이 더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새로운 스위프트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주게 될 것인가 정말로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데이빗 슈월츠의 인터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5분 정도가량 되는 그런 인터뷰인데요. 이분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제가 나름 의역을 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기 가운데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이런저런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이제 리플사의 소개 같은 건 생략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 인터뷰는 6월 12일 날 있었던 인터뷰인데 저번 주에 업로드가 된 그런 인터뷰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사회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빵형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만큼 XRP가 브리짓 커런시로 역할을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데이빗 슈월츠가 이야기합니다.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고 여러 단계를 걸쳐야만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불 시스템이 즉시 결제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위프트는 굉장히 오래됐다. 그래서 리플사는 즉시 결제를 위해서 이 지불 시스템을 먼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금융계가 사용하던 기술은 너무 구닥다리라서 시스템이 낡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징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그래서 리플사는 지금까지 지불 시스템을 신식으로 발전시킴으로 해서 즉시 결제가 가능한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왔다. 아직까지는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한 단계이자 사람들은 어느 분야에서 즉시 결제를 활용하게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단계이기도 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은행들이 엑스커런트면은 이제 좋다, 그걸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왜 XRP가 필요한지 설명 좀 해주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맞는 말입니다. 은행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빠르게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비은행 지불 업체들은 굉장히 발전에 관심이 많고 시간과 돈을 아끼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
엑스래핏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줄 수가 있다. 우리는 금융기관들이 각각 XRP나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많았다. 규제라든지 유동성 문제라든지 아직 발달이 덜 된 디지털 자산 생태계 등, 그래서 우리는 더욱 실용적인 계획을 가져왔어야만 했다. 그래서 엑스래핏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역시 국제 송금, 수수료가 비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XRP 변동성 때문에 사람들이 XRP로 송금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내가 멕시칸 페소로 돈을 지불하고 싶다. 그러면은 목요일에 프리펀딩을 하고 월요일날 받는다 쳤을 때 그 3일 동안에 많은 환율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XRP 전송 시간이 1분이 넘어가게 된다면 모를까 몇 초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며칠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이제 몇 초, 3초에서 4초가 더 안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엑스래핏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싶어 하지 않은 곳들에서 규제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XRP를 보유하지 않고도 XRP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사족을 약간 보태자면은, 저는 나중에 이제 리플사에서 그 3초에서 4초 시간 동안에 생기는 변동성을 감소할 수 있는 해지 수단이 나올 것으로 이제 저는 알고 또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엑스풀이라든지 리플사의 성향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것에 대한 대책 또한 이제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코발트가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전송 시간이 1초까지 이제 단축이 될 수 있다라고도 하죠. 마찬가지로 아직 먼 이야기고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다루지 않고 바로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보기를 그렇게 엑스래핏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마켓 메이커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나? 라고 물어보니까 데이비 숄츠가 이야기하기를 그 점이 흥미로운 부분인데, 그냥 막상 나가서 이런 역할을 할 사람을 찾는 것이라면은 굉장히 힘들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XRP 시스템이 오픈이 되어 있고 XRP 레전 오픈이 되어 있고 XRP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개방이 되어 있는 자산이고 네트워크이다. 누구나가 유동성 제공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XRP 레저 초기에 누군가가 중국의 게이트웨이를 열었고 그 사람은 자본을 움직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자연스럽게 XRP 게이트웨이를 찾은 것인데, 이를 이용해서 이제 일일 800만 달러 정도 되는 돈을 움직이는 것이 포착이 되었었다. 지금은 이제 중국 정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움직임이 사라진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쪽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사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질문으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 은행이라든지 페이스북 등등에서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리플사에 악영향을 주게 되나?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아니다,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다. 실제로 몇몇 업체들은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여력이 되지 않고 몇몇 코인들은 변동성이 커서 이제 갖고 있기를 꺼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점에서 편리하고 달러 기반 코인이든 다른 원화 기반 코인이든 그 코인들 모두 일단 유동성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런 코인들은 그 코인들을 발행한 발행처들로부터 오는 위험들을 감수해야만 하고, 또 지역마다 규제가 다른 등 여러 코인들을 결제할 때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단 한 군데의 업체나 코인 발행처가 모든 것을 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XRP가 바로 연계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페이스북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페북은 신뢰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단순히 자본금이 많다라고 해서 그 개체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모든 자세한 사항들이 발표가 된 것은 아니지만은 리브라는 담보를 기반으로 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한다. 담보를 기반으로 한 자산들은 그렇게 개방적이지가 못한데,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담보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 코인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디지털 자산은 그 누구도 독자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담보가 연동이 돼버리면은 그런 부분들이 망가질 수 있다. 리브라가 근본적으로 어떤 면이 지금 현재 시스템과 다른 것을 만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완전히 출시가 되게 되면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XRP 레저는 탈중앙화 되어 있고 100개 이상의 노드 확인자들이 있는데 리플사는 그 중에 5개만을 가지고 있다. XRP 레저는 탈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플사는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도 능력도 없다. 그리고 또한 데이비 숄츠가 이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약간 좀 전에는 몰랐던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우리의 경쟁사들과 다른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트위터에 공유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폰이 트위터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고 모든 스마트폰에 관한 생태계와 트위터와 경쟁했던 곳들이 그런 환경을 이미 조성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트위터의 라이벌이었었던 페북이나 마이스페이스가 인터넷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미 가능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다른 인터넷 관련 서비스 업체에서 이런 인터넷에 관련된 생태계들을 미리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트위터 측에서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을까 혹은 트위터 사용법을 알까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사업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리플사 역시 혼자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을 한다라든지 암호화폐 사용 환경을 혼자서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경쟁 업체들이 성공을 하면서 같이 전체적으로 이런 생태계를 구성해 나가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서는 이제 XRP 가격이 예전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컸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는 듯하다.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가격을 조정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데이빗 숄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처음엔 사람들이 투기 자산으로서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다면은 지금은 실사용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말은 하고 싶지만 사실 이 가격 움직임의 이유를 아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시장 조작들이 존재하는 것들은 사실이지만은 나는 개인적으로는 어둠의 조직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가격들을 조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지금 킥 재단과 SEC가 싸우고 있는데 리플사는 어느 편인가? 그랬더니 이제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리플사는 그 어떤 편도 아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다.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게 그린라이트를 준 것 같지만은 그 외에 추가적인 사항은 없었다. SEC는 나쁜 놈들 잡는데 집중했지만은 제대로 된 규제를 알려준 적이 없고 리플사가 아무리 투명하게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해왔다 할지라도 SEC가 언제 나타나서 꼬투리를 잡을지는 모를 일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강한 규제가 아니라 바로 규제가 불분명한 것이다. SEC는 처음부터 명확한 규제를 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는 이제 지불 쪽으로 넘어가서 이 지불의 중요성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든 지불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지불이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국제송금 및 지불 역시 많이 발전을 해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 내 개인적으로다가 가장 크게 주목받게 될 것은 바로 이 마이크로 페이먼트인데 만약에 당신이 아주 작은 단위의 지불을 몇백만 개 아무 문제 없이 해낼 수 있다면은 바로 이 큰 단위의 지불은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마이크로 페이먼트 상용화 단계는 얼마나 가까운가?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현재 웹에 연결할 수 있는 인터레저를 통해서 말하자면은 이메일 주소를 아는 것과 같이 한마디로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은 어디서 어디에서든 이메일을 바로 보낼 수가 있다. 인터레저도 마찬가지로 인터레저 주소만 있으면은 비트코인이든 법정통화든 XRP든 상관없이 지불을 하고 거래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인터레저 주소를 각 사이트에 연동시키고 코일을 통해서 플러그인으로서 돈을 보낼 수가 있다. 복잡한 과정 없이 그냥 원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지불을 하고 또 나오게 되는 것이다. 코일은 지난해 10억 건 이상의 작은 지불들을 이뤄냈고 보통 1원의 1000분의 1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양이었다. 예를 들어서 기레기들이 글을 써서 사람들을 꼬실 때 그 광고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50센트를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을 클릭했던 사람들은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광고 대행업체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들이 마이크로 페이먼트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그 글이 읽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알자마자 바로 뒤돌아서 나올 수 있고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돈을 주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가치가 있는 훌륭한 것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자금을 주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금 그런 마이크로 페이먼트에 관련된 기술은 완료가 된 상태이고 사용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불을 싸게 만드는 것, 인터넷에서 정보를 요청하는 것만큼 저렴한 지불을 쉽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기업 단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이크로 페이먼트 기술이 완료가 된지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용화 될 수가 있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1급을 받을 수도 있게 그날 일한 것만큼 정산이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들이 이미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은
XRP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서 쓰이게 될 그런 환경을 또 조성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한마디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XRP를 전 세계에 계속 퍼뜨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사회자가 게임을 하나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게임에 대한 규칙은 아주 간단한데 이 사회자가 어떤 매체나 사람 혹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데이비 슈월츠가 듣자마자 그것은 과대평가되었다 혹은 저평가되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것인데 이 재밌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they like to do here called overrated, underrated. So I will give you a word, and you can only say overrated or underrated. Facebook, Overrated. Ethereum, Underrated. Bitcoin. Oh boy, I'm gonna say overrated at the risk of, but under protest. Okay. Ask it with an All asterisk. right, all right. Jamie Dimon. Overrated. I'm gonna get in trouble for that, aren't All I? right. EOS, Overrated. Ripple. If I don't say underrated, I'm probably not gonna have a job. Brad's gonna So. call you. Yeah. All right. On that note, thanks very much for really interesting.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페이스북은 과대평가되었다. 이더리움은 저평가되었다. 비트코인은 이거 좀 대답하기 어려운데 리스크 대비해가지고 과평가된 것 같기도 한데 답을 못하겠다. 그 다음에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모는 그러니까 데이비 슈월츠가 막 웃으면서 과평가되었다. 이거 이렇게 말해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오스는 과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리플사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은 아마 회사에서 잘릴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더리움은 저평가됐다라고 데이비 슈월츠가 이야기를 하고 이오스는 과대평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또 굉장히 흥미롭죠. 보통 이제 이오스가 이더리움보다 몇 배는 빠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데이비 슈월츠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저평가되었고 이오스는 과대평가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재밌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짧은 찌라시 아닌 찌라시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예전에 XRP 커뮤니티에 공태기가 올렸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019년을 예견하는 듯한 그런 사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보시면은 중간까지는 이제 완전 시들어 말라있죠. 근데 나머지 중간은 화창하게 잔디들이 피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분기와 2분기는 힘들었지만은 3분기와 4분기에는 XRP가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잠시 전달을 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2년, 3년 그 이상을 이제 들고 있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장투 물량, 단타 물량 따로 빼놓고 단타 같은 경우는 밑에서 주워서 위에서 팔고 장투 물량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서 조금씩 모으기만 하고 있는데 XRP와 비트코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아직도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희일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택한 암호화폐 수량에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단타인지 장투인지를 먼저 딱 정하신 다음에 이런 시장에서 그때그때 상황을 살펴보신다면은 항상 투자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각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터뷰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은근히 이제 준비하는데도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바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힘내서 즐거운 월요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